오늘 저희가 가져온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한 장짜리 보도 자료예요. 네. 제목은 송파 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 승인. 네, 이게 언뜻 보면 그냥 뭐 정부 사업 발표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이 안에는 3개 신도시의 미래,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의 출퇴근길을 바꿀 거대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맞아요. 기본계획 승인이라는 말이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진짜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공식적인 도장을 찍었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정확합니다. 이제 논의는 끝났다, 실행에 옮기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오늘 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서울의 황금 노선 중 하나인 3호선이 경기도 하남까지 이어진다는 소식인데요. 네, 이게 그냥 지하철 몇 정거장 늘어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이 자료 한 장을 가지고 이 노선이 수도권 동부의 지도를 어떻게 바꾸게 될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특히 하남이나 뭐 강동, 송파 쪽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핵심부터 좀 짚어보죠. 핵심은 명확해요. 지금 3호선이 오금역에서 딱 끝나잖아요. 네, 그렇죠. 종점이죠. 이걸 하남시청역까지 쭉 연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름도 송파 하남선이라고 붙었고요. 좋습니다. 그럼 그 송파 하남선의 스케일부터 좀 보죠. 자료를 보니까 총 길이가 11.7km, 네, 개통 목표는 2032년으로 잡혀 있네요. 근데 사업비가 1조 8,356억 원.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돈이죠. 지하철 노선 하나 까는데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게 뭐 일반적인가요? 대규모 광역철도 사업에서는 뭐 아주 드문 규모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돈을 누가 내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돈을 누가 내는가. 네, 이 사업비 구조를 보면 이 송파 하남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 본질이 담겨 있거든요. 아, 돈의 출처에 힌트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자료에 따르면요, 사업비의 65%를 LH,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고요. 65%나요. 네, 그리고 30%는 경기도주택도시공사 GH, 나머지 5%를 하남도시공사가 냅니다. 어떠세요? 공통점이 좀 보이지 않으세요? 전부 도시를 개발하고 아파트를 짓는 공사들이네요.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지자체가 아니라 개발 주체들이 돈을 거의 다 낸다는 게 좀 특이하게 느껴지는데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와, 이건 과거 신도시 개발의 실패에서 얻은 아주 중요한 교훈이 반영된 결과거든요. 실패해서 얻은 교훈요? 네, 예전에는 선주택 후 교통 방식이었어요. 일단 아파트부터 잔뜩 지어놓고 사람들을 입주시키고, 아, 맞아요. 그러고 나서 교통 불편하다고 민원이 폭주하면 그때 가서 부랴부랴 도로 넓히고 버스 노선 만들었죠. 그 결과가 바로 지옥철, 헬게이트 출근길이었고 1기, 2기 신도시 초기에 정말 심각했죠. 그렇죠. 하지만 이 송파 하남선은 하남 교산리라는 3기 신도시를 만들면서 그곳에 살게 될 주민들을 위한 교통망을 처음부터 설계에 포함시킨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요. 네, 집만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출퇴근길까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약속인 셈이죠. 와, 그래서 신도시 개발로 이익을 얻는 LH나 GH 같은 사업 주체들이 교통 인프라 비용을 부담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이건 한국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사업비 분담 구조 하나가 전혀 다르게 보이네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 철학의 변화가 담겨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이 노선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나가는지도 궁금한데요. 현재 3호선 종점인 오금역에서 시작해서요. 하남 가밀지구하고 교산 신도시 중심부를 관통합니다. 아, 신도시 중심부를요. 그리고 나서 기존 5호선과 만나는 하남 시청역에서 끝나는 거죠. 정거장은 서울에 1개, 하남에 5개가 새로 생기고요. 노선도를 보면 정말 철저하게 새로운 주거단지들을 위해 설계됐다는 게 딱 보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신도시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혈관을 까는 작업이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 정도로 이 노선이 시급하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지금 하남시의 교통 상황이 꽤 심각하다는 뜻이겠네요. 네, 지금 하남의 교통체계를 보면 굉장히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한쪽으로요? 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대중교통은 사실상 5호선 하나에 의존하고 있고 자가용은 대부분 미사대로를 거쳐서 올림픽대로로 몰려들죠.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네요. 출퇴근 시간에 모든 차와 사람이 그 두 개의 길로만 쏟아져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특정 시간대에 극심한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아, 이걸 해결하려면 새로운 축이 필요했던 거죠. 송파 하남선은 기존의 동서축인 5호선 외에
하남의 남북을 관통해서 서울 강남권으로 바로 꽂아주는 새로운 핵심 교통축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우와, 새로운 축. 도로에 있던 자동차 수요를 철도로 흡수해서 올림픽대로의 정체를 완화하고 5호선에 몰렸던 승객들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노선 하나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을 재분배하는 일종의 우회로 이제 급행로를 만들어주는 거군요. 아주 정확한 표현이세요. 그리고 이건 현재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미래 수요에 대한 대비이기도 합니다. 미래 수요요? 네, 곧 입주가 시작될 가밀지구, 또 앞으로 조성될 교산 신도시 인구가 수만 명이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이 모두 차를 끌고 5호선으로만 출퇴근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교통대란은 불보듯 뻔하죠. 이 노선은 그 대혼란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이 노선이 개통되면 우리 일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숫자가 바로 30분 단축이더라고요. 맞아요. 하남 교산에서 강남 고속터미널까지 가는 시간이 30분이나 줄어든다.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에게 30분은 그냥 숫자가 아니죠. 삶의 질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저녁이 있는 삶, 아침에 10분이라도 더 잘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니까요. 바로 그거죠. 수치로 보니까 더 와닿네요. 지금은 버스로 70분 정도 걸리는데 개통 후에는 지하철로 40분 만에 주파가 가능하다. 네. 왕복이면 하루에 1시간이 버는 셈인데 이건 정말 혁명적인 변화인데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죠. 단순히 시간이 줄어드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어떤 거죠? 바로 환승이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3호선 노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고속터미널, 교대, 양재. 전부 강남의 핵심 업무지구이자 유동인구가 엄청난 곳들이죠. 맞습니다. 지금 하남 주민들이 이곳에 가려면 버스를 타거나 5호선을 타고 중간에 복잡하게 갈아타야만 해요. 그렇죠. 아침 출근 시간에 그 콩나물시루 같은 지하철에서 환승하는 것만큼 진 빠지는 일도 없죠. 맞습니다. 송파 하남선은 그 모든 번거로움을 없애고 하남에서 강남 중심부까지 한 번에 앉아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와, 이건 이동의 양뿐만 아니라 질을 바꾸는 겁니다. 출근길의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들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더 큰 그림을 보면 이 노선은 단순히 3호선의 연장선이 아니에요. 더 큰 그림이라면 어떤 거죠? 자료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노선은 5호선, 8호선, 9호선과 환승이 가능하고 네. 좀 더 넓게 보면 SRT 수서역과 GTX A 노선과도 연계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송파 하남선 하나만 타면 사실상 수도권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거의 모든 핵심 교통망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하남시가 더 이상 서울의 동쪽 끝에 있는 배드타운이 아니라 수도권 동부 교통의 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거예요. 와, 도시의 위상이 달라지는 이야기군요. 연결성이 곧 도시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이건 하남의 도시 가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인 거죠. 강남 가기 편해지네 수준을 넘어서는 거군요. 그렇죠. 하남을 중심으로 수도권 전체가 더 촘촘하게 연결되는 효과를 낳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큰 산인 기본계획 승인을 넘었으니 이제 사업의 속도가 붙을 것 같은데요. 목표는 2032년 차질 없는 개통이라고 못 박아놨더라고요. 네, 그 차질 없는이라는 표현에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죠. 대규모 토목공사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잖아요. 보상 문제, 환경 영향 평가. 그렇죠. 또 실제 공사 중에 어떤 암초를 만날지 모르니까요. 2032년까지 남은 시간 동안 이 모든 과정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계획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정말 2032년에 개통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정부가 3기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구축 사업이 본격화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적극 지원에 약속한 겁니다. 그만큼 이 사업이 교산 신도시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프로젝트라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앞으로의 추진 과정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마지막 부분에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버스, 도로 등 연계교통망 확보에도 노력하겠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흔히 퍼스트 마일, 라스트 마일 문제라고 하죠. 퍼스트 마일, 라스트 마일이요? 네. 지하철역만 덩그러니 만들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집에서 나와서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
또 역에 내려서 회사나 학교까지 가는 그 마지막 여정이 편안해야죠. 지하철 아래서 내려서 마을버스 타고 한참 더 들어가야 한다면 사실 시간 단축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을 중심으로 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고 자전거나 공유 킥보드 같은 걸 이용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고 네. 보행로를 잘 닦는 등의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해요. 철도라는 큰 동맥과 실핏줄 같은 마을 교통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30분 단축이라는 효과가 시민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정부가 이 부분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건 꽤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도시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육으로 보고 시스템을 설계하는 접근이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통해 송파 하남선 계획을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첫째, 2032년 개통을 목표로 하며 이는 과거와 달리 신도시 개발과 교통 인프라 구축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준다. 네, 선교통 후 주택으로의 전환이죠. 둘째, 이 노선이 완성되면 하남에서 강남까지 환승 없이 40분 만에 도착. 이동 시간이 30분이나 단축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단순히 3호선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GTX, SRT 등과 연계되어 하남이 수도권 동부의 새로운 교통 허브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미래를 계획하는데 작은 나침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음,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네. 하나의 새로운 철도 노선은 단순히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나르는 기능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노선은 도시의 공간 구조를 바꾸고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바꾸고 결국엔 그 지역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상권이 생기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곤 하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2032년 송파 하남선이 개통되었을 때 지금은 허허벌판이거나 이제 막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하남 교산지구는 어떤 모습의 도시가 되어 있을까요? 강남 접근성만 좋은 또 하나의 베드타운이 될까요? 아니면 이 편리한 교통망을 기반으로 자족 기능을 갖춘 새로운 중심지로 성장하게 될까요? 그 미래는 어쩌면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도시를 설계하고 채워나가느냐에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남겨드립니다.